자, 그래서 지금 산술적 성장과 기하적 성장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증가, 변화 다 같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성장하면 항상 이제 증가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그 얘기는 경제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증가율이라고 하는 얘기도, 증가라는 얘기도 사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하는 얘기.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증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증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또 손실까지 같이 포함을 해요. 그쵸? 일반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이익이 났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익 난 거고, 마이너스 이익이 났다는 건 단기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데, 뭐 어느 경우는 그냥 단기 순이익이 양으로 얼마다 음으로 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굳이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이걸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손익이다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죠. 자, 증감은 증가와 감소 다 해서 이제 증감이고, 그래서 성장, 증가, 변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근데 이런 어떤 성장과 변화 또는 증감의 양상을 우리가 아리스메틱한 개념으로 묘사를 할 수도 있고, 지오메트릭한 방식으로 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산술적이다 라는 거고, 우리말로는 기하적이다 이런 얘기고, 보통 여기서 우리가 change다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경우에는 기하적인 증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percentage change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볼까요? x0에서 델타 x만큼 늘어나서 x1이 되었다. 그러니까 델타 x만큼 어떤 양이 더해져서 x0라는 양으로부터 x1이 됐다. 아주 뭐 쉬운 얘기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같은 건데 요식을요. 자, 이렇게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x0를 앞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x0로부터 얼마가 더해져서 증감해서 그 다음 얼마가 됐다, 이 현상을 동일한 현상인데 x0로부터 요만큼의 레이스로 늘거나 줄었다, 이게 레이트죠. 레이트. x0 대비해서 얼마 증가율, 증감률, 변화율, 성장률, 퍼센티지 체인지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냥 같은 현상인데 키가 170에서 177cm로 증가를 했을 때 7cm 증가했다, 7cm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 증가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7cm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는 아리스메틱한 관점에서 아리스메틱 그로스 방식으로 묘사를 한 것이고, 키가 170에서 10%만큼 증가했다, 이건 어떻게 기하적인 방식으로 다시 지오메트릭한 그로스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 이거를 단지 우리가 어떤 정액 자체가 더해져서 얼마가 된 걸로 보는 것이냐, 어떤 레이스로 불어나서 얼마가 된 걸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이런 아리스메틱 그로스에서는 이 델타 x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는 줄어드느냐, 이게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증분, 증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델타 x가 아니라 기존 값 대비 베이스로 해서 얼마냐, 이것도 뭐 당연히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의 증가율이 될 수도 있고 음의 증가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감률, 증가율, 수익률 등등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논의의 편의상 여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단위를 어떻게 퍼센트로 만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감률이 0.05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5%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물론 증감률이 0.05예요 또는 뭐 증감률이 뭐 예를 들어서 0.01이에요 1%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다 결국 같은 겁니다. 자, 매번 이 어떤 동일한 증분으로 증가해 간다, n기까지.
그런 x0에서부터 1기, 2기, 3기, 4기, 점점점 n기까지 갔을 때 xn이 얼마냐? xn이 얼마냐? 이렇게 묘사가 되겠지. 델타에다 곱하기 n만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증감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감률로 지금 우리가 뭐를 기하학적인 변화를 이 퍼센티지 체인지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매번 동일 증가율 뭐 예를 들어 어떤 3%로 증가를 했다. n기까지. 그럼 x0에서부터 쭉 늘어나서 xn이 얼마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요. 당연히 매기의 몇 퍼센트, 물론 요거 이제 단위가 퍼센트는 아니지만 델타, 예를 들어서 이게 0.01이다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1%가 돼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x0가 170cm였는데 해마다 키가 2%씩 증가를 해. 그래서 1 플러스 0.02 2%씩 증가를 해. 얼마? 퍼센테이지 증가. 그냥 증감이 아니라 어떤 산술적인 증감이 아니라 그 얘기는 그래서 10년 후에 몇 cm가 되느냐, 이거의 10승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기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산술적인 문제에서는 델타 1만큼 증가하고 델타 2만큼 증가했으면 두 기간 동안 이만큼 증가했다. 델타 1 더하기 델타 2만큼 증가를 했다. 뭐 당연한 거예요. x0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 기회는 델타 1만큼 증가했고 두 번째 기회는 델타 2만큼 증가를 했으면은 두 번째 기회는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x0로부터 요만큼 합해서 증가했다. 그래서 증감은 그냥 산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로 합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끼는 델타 1만큼 증가했고 두 번째 끼는 델타 2만큼 증가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첫 번째 연도에는 3% 증가를 했고 3%고 두 번째 증가에는 4%다. 그럼 2년간 7% 증가했느냐?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안 된다고 전에도 얘기했었죠? 어떻게 합해야 된다? 기하적으로 합해야 된다. 기하적으로. 이거 이렇게 합하면 안 되고 이게 산술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하적인 합. 기하적인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플러스 0.03 곱하기 1 플러스 0.04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0.07 7%가 아니라 조금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 0.0012만큼 요거만큼 더 있습니다. 이거 1과 1은 캐슬아웃 돼가지고 요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사적으로는 이게 근사적으로는 7%하고 같은데 3% 증가 4% 증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7% 증가라고 하면 된다. 근사적으로는 되는데 엄밀히는 안 된다.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오메트릭한 관점의 서메이션, 기하적 합이 되겠습니다. 기하적 합.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이자율이 있어. 이자율 벌써 이게 레이트예요, 레이트. 그렇죠? 이 퍼센티지. 그래서 어떤 이자율 하에서 이자로 불어나. 그러면은 결국 이제 원리금이라고 하는 게 계속 불어나게 되겠죠. 그럼 원리금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자율, 이자 금액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원씩 늘어나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마다 뭐 1%씩 늘어나요. 이런 거죠.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변화해 가는 그 원리금 가치 계산할 때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이게 달리야 달리.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기하적으로 계산하고 요게 바로 뭐다?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 우리가 복리 달리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그 이자가 나오면서 이자가 나와서 거기 그 원금에 합쳐지죠. 그래서 계속 그게 어떻게 돼? 성장을 해.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리고 요게 5년 성장했다. 내가 처음에 100만원 넣었다.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얼마씩? 2%씩 늘어나. 그래서 몇 년간 늘어나? 5년간 늘어나. 이렇게 묘사, 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만약에 이거를 100원을 시작해서부터 1년에 얼마? 2%씩 증가를 해서 이게 5년간이다. 이렇게 곱하면 이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사적으로는 요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든가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 뭐 한 10% 내지 20% 된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 방식으로 이 산술률 계산하는 거랑 정확하게 복리로 계산하는 건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달리와 복리. 자 달리는 산술적인 양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거 된다 안 된다? 항상 안 되는 게 아니라 금융적인 문제 계산할 때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이자율 갖고 이거 불어나는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돼? 복리 방식 기하적으로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건 항상 안 되는 거냐? 금융 문제를 다룰 때는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이거랑 같은 거를 갖고 우리가 정액만큼 늘어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레이스로 늘어나는 걸로 볼 거냐 그 관점의 차이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데 구체적인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술적인 그 관점과 기하적인 관점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금융 문제 어떤 성장률 rate of growth잖아요. growth rate이잖아요. 또는 rate of return 수익률이잖아요. 이런 rate의 관점으로 늘어난다. percentage change 또는 percentage increase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금융 문제에서 당연히 우리가 달리가 아닌 복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산술적으로 관점에서 하는 것도 있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얘기는 조금 내가 참고 표시해놓고 조금 이 어려운 문제인데, 성장 변화 증가하는 하나의 현상을 산술적으로도 기술 가능하고 기하적으로도 기술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어느 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이걸로 해야 돼, 이게 뭐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상당히 크게 막 증가하는 경우, 특히 이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리니어한 양상이 아니라 이렇게 익스포넨한 지수적인 양상, 선형적인 양상의 증가가 아니라 이런 지수적인 양상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하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증가의 양상을 매번 어떤 델타만큼 증가한다가 아니라 매번 어떤 몇 %만큼 증가한다, 이런 거라면은 당연히 이런 산술적인 방식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기하적인 방식, 지수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술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종종 이거를 쓰는 경우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봤던 등차수열 처음에 A1이 있고, 이게 초항이야. 매번 얼마만큼 D만큼 늘어나. 그쵸? 그리고 요게 매번 어떻게 N기까지 가요. N번째 가.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AN인데, AN이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외웠지. 초항 더하기 이게 뭐야? 이게 n 빼기 1에 뭐 D다. 이거 했죠. 그쵸?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D가 매번 n-1번 반복이 돼가지고 그것만큼 어떻게 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좀 더 일반한 게 이른바 미분방 형식 아니면 차분방 형식,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뭐 사실 같은 건데, 이게 시간을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볼 거냐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게 사실 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게 요거랑 이거 같잖아요. 이거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산술적인 개념 당연히 필요하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x가 위치고 이게 시간이고, 그래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고 위치가 되고, 요게 이제 뉴턴이 처음 했던 미적분학 아주 뭐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는데, 자, 미분방 형식, 차분방 형식 이런 거 종종 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을 당연히 한다는 얘기고, 자, 기하적인 성장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뭐를 생각하면 돼? 등비수열 생각하면 돼요. 초항이 있고 어떻게 공비가 있지. 공비 앞에는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D를 뭐라고 했어? A1 더하기 D 곱하기 n-1 뭐 이렇게 할 때 요게 이제 보통 고등학교 일반항이라고 하는 희한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n번째 항이란 얘기죠. 자, D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공차라고 하죠. 요거 뭐라고 해?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고, 이게 n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R의 어떻게 n 빼기 1승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겠지. 했던 거 그대로인데, 등차수열이 결국은 산술적인 양상으로 변화를 A1에서 A2로, A2에서 A3로 이와 같이
변화를 어떻게 산술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A1에서 그 다음 A1R이고 A1R의 제곱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기하적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게 바로 뭐다?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같잖아 이거랑. 초항, 이거 이제 초항, 이거 제로항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t승이 되지, t 빼기 1승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공비가 되는 거고 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또 이런 변화의 양상을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미분 방식 또는 차분 방식으로 이런 묘사를 할 수가 있고, 앞서 봤던 그 속도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는, 앞서 봤던 속도는 x를 그냥 t로 미분한 거, 이게 이제 뉴턴이 얘기했던 그 속도, 요게 이제 속도가 되겠는데, 요거는 lnxt를 로그 취한 그 위치를 t로 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증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속도인데 증가율로서의 일종의 뭐 속도율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오퍼레이션 자체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적분할 때는 요거 이제 미분 방식 풀면은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시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매 속도율을 속도율을 이거 적분한 거를 익스포넨셜 위로 올리면은 된다. 뭐 이런 해가 나오게 되고, 차분 방정식에서 이와 같이 매 첫 번째 시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계속 첫 번째 속도율만큼 컴파운딩 늘어나고, 두 번째 속도율만큼 늘어나고, t번째 속도율만큼 늘어나서 뭐가 된다? xt가 된다. 이런 얘기고, 매번 속도율이 V로 다 같으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축약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등비수열, 공비가 1 플러스 V인 그런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변화해가는 양상을, 그게 변화해가는 게 뭐 그냥 변화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뭐 키가 성장한다든가 경제가 성장한다든가 1인당 GDP가 성장한다든가 국가 전체적인 GDP가 성장을 한다든가, 또는 국가 전체의 국부가 성장을 한다든가 주가가 성장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뭐 채권 가치가 변화를 한다든가, 어떤 미생물이 뭐 계속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두 마리에서 9마리 이렇게 계속 커진다든가, 개수 성장하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게 확진자가 뭐 처음에는 100명에서 뭐 1000명에서 뭐 10,000명, 이와 같이 뭐 성장해가는 그런 양상들, 얼마든지 산술적인 방식으로도 묘사 가능하고 기하적인 방식으로 묘사 가능, 같은 현상을 두고. 근데 때에 따라서 너무 이게 팍팍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하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쉬운 산술적인 어떤 변화 양상을 기술하는 방식 외에도 이렇게 지오메트릭한 그런 컴퓨테이션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거고요.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자 때문에 불어나는 자산 가치예요. 내가 예금이 하나의 자산이고, 예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더해져. 원래 처음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자가 50만원 들어오면 그게 1,050만원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또 1,050만원 대비해서 또 예를 들어 이자가 또 들어와. 몇 프로의 이자가 들어와요.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매번 이자가 얼마 정액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이게 1,000만원이건 100만원이든지 간에 매번 이자는 예를 들어 2% 나온다. 퍼센티지 체인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금융적인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수익률 증가인 이자율에 따라서 뭔가 자산 가치가 변화해가는 그런 양상을 다룰 때 당연히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기하적인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단리가 아니라 뭐다? 복리다. 그쵸? 자, 그래서 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키의 문제도 150cm인 학생 키가 1년마다 7% 상승한다. 그럼 1년 후에 7%니까 이거 10.5cm만큼 늘어나면 160.5cm가 되죠?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7% 상승을 할 때 7% 상승했는데 10.5cm 이거 빼고 150 대비해서 또 7% 상승, 이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뭐해서 150에서 이자가 붙은, 이건 이자지 일종의, 그러니까 키가 10.5 늘어난 거 붙어서 결국 160.5가 되고, 다시 160.5에서 몇 프로 상승? 7% 상승해서 171.735cm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해. 어떻게 150에다가 처음에 이게 1 플러스 1해마다 얼마? 7%씩 상승하는데 2년간 늘어났어요. 이렇게 계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연히 150cm에서 1년에 몇 프로씩 7%씩 몇 년간 2년간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그쵸? 이자의 문제도 그래서 자산가치가 어떤 특정 수익률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불어나는 그 양상을 묘사를 하고 그걸 논의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달리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복리 방식을 당연히 써야 된다. 당연히 써야 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달리가 맞으면 앞으로 앞서 그 미래 캐시플로우 n기 후에 예를 들어서 n기 후에 100원이야. 자, 2기 후에 100원이야. 그래서 현재 가치 얼마야? 이거 계산할 때 1 플러스 R에 어떻게 제곱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현재 가치가 나오죠. 벌써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뭘로 한다? 복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복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 1 플러스 2 곱하기 R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완전 바보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자, 이 식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식 다 아는데 여기에는 벌써 우리가 복리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노차 얘기했던 이자율, 수익률, 금리, 손익률에 의한 변화, 증감률, 증가율, 변화율에 의한 어떤 변화, 당연히 어떻게 기하적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금융문제에선 당연히 우리가 주로 이자율, 수익률, 금리, 손익률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복리적으로, 기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보험사들이 종종 자기네는 복리고 은행은 달리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인 틀린 주장이 자기네는 사업비 엄청나게 떼죠. 사업비 떼고 나서 복리로 하던 달리로 하던 뭐 그 사업비 벌써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본 실질적인 손익률은 뭐 그렇게 좋지 않죠. 당연히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복리고 은행은 달리다, 이 기본적인 그 이 보험사들은 매번 하는 주장,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틀린 거고, 틀려 먹은 거고, 사업비 떼니까. 두 번째, 사업비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도 은행이 달리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치를 하고 3년간 예치를 하는데 금리가 10%다. 그럼 은행 상품은 보통 어떠냐면은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1000만원 예치를 하잖아. 그럼 1년 후에 100만원 이자로 주고 또 1년 후에 100만원 이자로 줘요, 나한테. 그리고 3년 후에 원금 얼마? 1000만원에다가 또 이자 1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보험사니까 1300만원이다. 1300만원이 달리 아니냐? 10% 곱하기 3년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내가 받은 100만원을 왜 주머니에 꽂고 다닙니까? 이거 뭐 해야 돼? 다시 리인베스트먼트 해서 불려야지. 두 번째 받은 100만원 주머니에 캐시로 꽂고 다닙니까? 수익률 제로예요? 이것도 불려야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100만원 받아가지고 동일한 상품에서 또 넣었다. 그럼 10% 불어나는 거잖아. 첫 번째 끼도 10% 불어나고 두 번째 끼 10% 불어나고 두 번째 받은 100만원도 10%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내가 은행에다 1000원 예치했을 때 중간에 100만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거의 재투자 수익률까지 고려하면은 그 재투자 수익률 역시 마찬가지로 10%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내가 받는 원리합계는 1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에다가 결국은 1 플러스 10% 이거에 뭐가 된다? 3승.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은행 상품이 달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다? 복리다. 내가 중간에 받은 이 캐시를 내가 왜 이걸 수익률 없이 운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위험 이자라도 주는 데다가 넣어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재투자까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권에서 YTM이라든가 내부 수익률 IR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의 개념이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재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상품 A가 되겠고, 상품 A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진짜 이자율 10%로 해서 3년 만기에 1000만원 예치를 하면은 3년 만기 때 진짜 1300만원 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000만원 예치하면은 요때 아무것도 안 주고 요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때 가서 1300만원 주겠다. 왜? 금리가 10%고 3년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게 예를 들어 30%를 얹어 주겠다. 뭐 이런 상품이 있다 칩시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10%로 얘기하면은 달리가 되겠지만 10% 얘기하면 달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제가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1000만원이 지금 13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계산할 수 있느냐면은
1000만원이 해마다 1 플러스 Y라는 레이트로 해마다 증가해서 3년간 증가했다. 얼마가 됐다? 1300만원이 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Y가 나오겠지. 물론 Y가 10%보다는 어때요? 10%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작아요. 그렇죠?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은 뭐 대략 9점 몇 프로가 될 것 같은데 9점 몇 프로면 8점 몇 프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달리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물론 레이트 자체는 10%가 아니라 조금 낮춰야 되겠지만은 어떤 레이트를 우리가 복리적으로 불어난 거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험사 주장대로 은행은 달리요 자기네는 복리다. 이거 완전 틀려먹은 주장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산은 우리가 달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지금 그 예제 쉬운 겁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제 요거 한번 볼까? 두 번째 예제. 자, 원금이 $1000 1년 만기의 T빌. 자,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자, 1년 현재 여기 있지. 자, 지금 얼마 준다? $1000 줘. T빌이야. 미국 T빌. 자, 이거 미국 경제네. 지금 이게 달러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원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금리가 얼마야? 금리가 얼마? 5%래. 할인율 5%란 얘기죠. 그럼 현재 이 T빌 가격이 얼마냐? 당연히 1000 나누기 1 플러스 0.05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952.38이 됩니다. 그래서 이 T빌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952.38달러의 T빌을 사. 그래서 얼마만큼 1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자 주는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어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해요. 중간에 쿠폰, 이자가 없어. 그래서 중간중간 이자를 고려해서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어서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라고 그래.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라고 해요. 반드라고 해. 뭐를? 이런 T빌 같은 거를. 반면에 T노트나 T본드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이표를 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자, 하여튼 이 T빌은 현재 지금 내가 얼마에 952.38달러에 사서 1년간 보유를 하면은 무조건 얼마를 받아? 만기에 얼마? $1000 받아. 이거 뭐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없다. 없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1000 받는다. $1000 받는다. 그럼 내가 952.38달러에서 $1000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야? 당연히 5%죠. 왜? $1000 디스카운트한 가격이 950.38이었었으니까 내가 952.38달러에 사서 1년간 보유해서 $1000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다? 5%다. 그래서 이런 T빌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무위험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프리 에셋 또는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무위험 자산 또는 무위험 증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벌써 이미 사는 시점에 내가 이거 투자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느냐를 일반적인 자산에서 그걸 내가 1년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날까요? 이거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주식을 만원짜리 사. 1년간 보유해. 얼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1년 동안 그 수익률을 알아맞출 수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 주식 매입하는 시점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그래. 내가 부동산을 예를 10억에 사. 1년간 보유했어. 그때 부동산이 얼마 될 거냐? 모르죠. 할 길이 없지. 근데 특이하게도 뭐만큼은 미국 경제에서 T빌만큼은 내가 지금 952.38달러에 산다. 불확실성 있어 없어? 없어. 명확해요. 명확하고 1년간 보유할 때 중간에 들어오는 어떤 캐시플로우 있다 없다? 없다. 있을 리가 없어. 줄 수도 있다. 그런 거 없어. 없어. 그리고 1년 지나면은 그 T빌이 얼마가 된다? 결국 내가 T빌 얼마 받고 그 계약 끝낸다? $1000 받는다. 이거 불확실성 있어 없어? 뭐 $1200 줄 수도 있고 $800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이게 빌려간 놈이 미국 정부인데 US 가버먼트인데 못 갚을 수도 있다.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은 나중에 $1000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나 못 갚아. 배째일 수도 있지만 배째다 못 쨘다? 아니 정부니까 최악의 경우 통화 발행하면 되는 거죠. 중앙은행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서 달러 찍어서 발행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게 뭐 실제로 뭐 그런 양적 완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확률일로 얼마를 받게 돼? $1000를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952.38달러에 사서 나중에 $1000로 끝낼 게 확실해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서 벌써 내가 사는 시점에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예상을 해? 5%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반드시 5%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5%보다 더 나온다 덜 나온다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불확실성 있다 없다 리스크 있다 없다? 없다. 벌써 사는 시점에 사전적으로 수익률이 벌써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결정돼 버린다. 뭐 다른 뭐 여기에 뭐 또 다른 뭐가 등장할 여지가 없어요. 952.38달러에 사서 1년 지나서 1000달러 되고 땡이야. 그쵸? 그래서 수익률을 내가 신이 아닌데도 미래에 가보지도 않고도 알 수가 있어. 사후적인 수익률은 반드시 몇 프로 나오게 5% 나오게 되어 있어. 갖게 돼 있어. 자, 이런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자산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프리 에셋 또는 뭐라고 한다?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무위험 자산 또는 무위험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원금 만원. 이게 이제 1년 후에 주겠다 이거예요. 1년 만기 무이표 국채가 현재 얼마에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원금 하면은 이제 채권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원금 하면은 초기 투자 금액을 보통 원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채권에는 그 채권 그 표지에 쓰여 있는 그 표현에 쓰여 있는 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금 또는 우리가 이걸 액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만기 가서 주겠다는 돈이 여기서 이제 만원이죠. 만원 주겠다. 그래서 채권에서는 만기에 주겠다는 금액이고 그게 이제 그 채권의 액면가 또는 이제 원금이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아니야. 자, 1년 후에 얼마 주겠다? 만원 주겠다. 이런 무이표 국채가 있고 그 국채가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9,700원에 이 채권을 사면은 1년 후에 만원을 받는 채권이에요. 이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실제 빌려주는 돈은 얼마야? 9,700원이고 나중에 얼마나 돌려받는 거야? 여기다 얼마? 300원 더해가지고 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국채는 국채이기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자 주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 내가 그냥 9,700원에 사서 만기 가면 만원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야? 금리가 얼마야? 벌써 9,700분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9,700원 얼마 더해줘서 지금 만원이 돼요? 300원 더해지잖아. 300원. 자, 300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그 수익률, 금리가 돼. 수익률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나. 어떻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나. 한 만원에 300원이니까 3% 아닌가? 아니죠. 9,700원 대기 300원이니까 3% 조금 넘죠. 3.09%가 되겠고. 자, 지금 이런 증권이 만약에 존재한다. 국내 경제에 존재한다면 이 경제의 무위험 이자율은 얼마다? 3.09%다. 3.09%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채권 공부하게 되면 이제 표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 이른바 이제 쿠폰 레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쿠폰 레이트는 이제 제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채권 금리인데 금리하고 요거부터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이제 YTM이에요. 요게 이거하고 그 표면 이자율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돼. 불확실성. 내가 현재 시점에 서 있고 미래 캐시플로우 1기 후에 얼마, 2기 후에 뭐 얼마 막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기에 얼마가 될지, 2기에 얼마가 될지, 3기에 얼마가 될지 이건 현재 시점에서 예측 기대 사전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있는 자산도 평가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미래에 지금 이 캐시플로우가 어떠냐 막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도 뭐 하여튼 최대한 예상을 해서 이때 500원 들어온다, 이때 600원 들어온다, 이때 다시 500원 들어온다, 이게 다 예측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때 가면은 무조건 500원 들어와요? 2기 가면 무조건 600원 들어와? 3기 가면 무조건 500원 들어와? 그거 아니죠? 500원 들어올 수도 있고 제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 제로 아니더라도 600원 될 수도 있고 뭐 400원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른바 확률 분포가 있는 거죠. 확률 분포가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확률적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리스크의 본질이고 불확실성의 본질이에요. 자, 만약에 정부가
1년만 빌려줘. 나중에 10,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자, 이런 증권이 있다. 이런 증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을 5%로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9,523원에 사고 팔립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지금 정부가 1년 만기로 해서 10,000원을 약속을 하는 이런 증권의 가격은 이런 증권에 대한 금리가 시장이 형성되는 5%면은 그냥 10,000원을 10,000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혀 없으니까 10,000원 받을 거고 그걸 얼마로 5% 디스카운트 해서 이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그쵸? 어려울 거 없죠? 요 금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위험 금리 또는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한다. 전혀 불확실성이 없는 무위험의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한데 쓰는 그런 할인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9,523원 사실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10,000원 나중에 받는다. 뭐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부는 디폴트 리스크가 프리인데 없는데 신고는 디폴트 리스크가 프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굉장히 크지. 이른바 신용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년 후에 10,000원 줄게. 돈 좀 빌려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 그래 1년에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 빌리는 데서 지금 시장에서 5%라네. 5% 해서 내가 친구한테 동일하게 9,523원 빌려줄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디폴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얘가 10,000원 갚겠다고 약정은 했으나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지 나중에 가서 배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10,000원을 이 분자에다가 이렇게 10,000원 이게 결국 분자하고 분모인데 분자에다 10,000원 써도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얘가 10,000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안 갚아서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국채 할인율인 5%로 할인을 한다? 말도 안 되지. 나 여기다가 안 되겠어. 20% 얹어. 20% 얹어. 이게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뒤에서 나오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로? 25%로 할인하는 거지. 25%로. 25%. 정부니까 정부는 5% 할인하지만 너 정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25%, 나 위험 프리미엄 20% 얹어가지고 난 이래야 되겠어. 뭐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25% 할인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이게 뭐 한 7천 뭐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국가한테는 9,523원 빌려줘서 나중에 10,000원 받아서 5% 수익률 좋다 이거야. 근데 친구한테 빌려줄 때는 지금 이거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그래서 할인율이 커지면 이자율이 커지면 금리가 커지면 지금 가격이 내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과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는 9,523원 이거 못 빌려주고 한 뭐 예를 들어 7,000 얼마 빌려주고 그렇게 빌려줘야 내가 이 거래에 응하겠다. 이게 되는 거지. 이거 나중에 그냥 배째일 수도 있잖아. 그거 감안해서 그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 너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나는 국가에 대해서 할인하는 5% 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기다 20% 얹어서 25%로 할인을 해서 난 너한테 지금 7,000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밖에 못 빌려주겠다. 대신 너는 나중에 1년 후에 얼마 갚아라? 10,000원 갚아라. 이런 계약은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불확실성이 없는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다? 디폴트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에요. 빌려가서 뭐 그냥 배째일 수 있는 거니까 못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25%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는 데 대한 요구 수익률이다. 최소 수익률이다. 앞서 나왔던 용어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래 시점의 가치 누구만 안다? 10만 안다. 10만 안다. 디폴트 안 나도 그럼 디폴트 안 나면은 회사채도 그래요. 회사채도 예를 들어서 회사채 발행해서 1조를 조달을 해. 나중에 가서 못 갚거나 1조 갚거나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못 갚아버린 경우도 있고 5천억만 갚는 경우도 있고 7천억만 갚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1조 갚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하게 1조 갚는다 안 갚는다가 아니라
뭐 다른 값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 확률 분포야.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 현재가 아닌 미래 어떤 일기 시점에서의 어떤 value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고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 거죠. 확률 분포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조 갚는다, 못 갚는다 이러면 이제 바이너리하게 1조를 갚을 확률 70%, 1조 못 갚을 확률 0, 뭐 이런 그 마이너리한 그런 확률 분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예 못 갚을 수도 있고 1조 다 갚을 수도 있고, 그 중에 70%만 갚을 수도 있고 7천원 갚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반만 갚을 수도 있고, 그 5천원 갚을 수도 있고, 다 못 갚을 확률이 뭐 예를 들어 20%고 5천원만 갚을 확률이 뭐 20%고 7천원만 갚을 확률이 뭐 30%고 1조 갚을 확률이 뭐 예를 들어 40%다 이런 확률 분포. 이거 확률 분포예요. 그쵸?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일단 누가 발행한다? 정부가 발행.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는 정부가 트레저리가 발행하는 T빌은 이때 $1,000 주겠다 이런 거니까 $1,000 주겠다. 지금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1,000 갚던가 못 갚던가 이런 거 없다. 아니면 $1,000보다 뭐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한다. 좀 덜 주기 이런 것도 없다. 무조건 뭐다? 100% 확률로 얼마다? $1,000 준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자산은 전부 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 불확실성의 양상이 어떠냐, 불확실성의 크기가 어떠냐의 문제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더 큰 할인율로 뭐 하게 돼? 할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불확실성이 큰 자산은 현재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지. 같은 미래의 페이오프를 약정한다 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주체가 돈 빌려달라는 거랑 신용도가 높은 주체가 돈 빌려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 증권의 가격이 신용도가 안 좋은 데가 가격이 더 떨어지죠. 더 리스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디스카운트 하는 겁니다.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할인할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가격하고 금리 또는 가격하고 할인율, 가격하고 이자율은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반대 관계가 된다. 반대 관계가 된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1년 후에 증권 A가 있는데 1년 후에 얘는 무조건 10,000원 준다. 뭐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 사고 실험이에요. 1년에 무조건 확률 1로 1만원 주는 증권이 있고 1년 후에 동전 던져서 2만원 줄 수도 있고 0원 줄 수도 있다. 이거 0.5 확률, 이거 0.5의 확률. 자, 둘 간에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지? 얘도 기대치가 1만원이고 얘도 기대치가 얼마야? 1만원 기대치인 건 똑같아요. 기대값이 같으니까 이 증권하고 이 증권이 현재 가격이 같아? 그럴 리가 없지. 얘는 리스크가 기대치는 같지만 얘는 리스크가 없고 얘는 리스크가 상당해. 그래서 미래의 1만원을 얘는 확실한 1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 현재 가격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기대치를 디스카운트 하는데 이거를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다 뭔가 리스크 프리미엄 얹어서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현재 가격이 나올 텐데, 그럼 당연히 더 리스키한 게 가격이 더 위험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더 어때야 돼?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불확실성 중요한데, 하여튼 불확실성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현실 경제는 확실해요, 불확실. 현실 경제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걸 고려를 하면은 가치평가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하지만 꼭 다루지 않을 수가, 반드시 다뤄야 된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무위험 자산, 무위험 증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무위험 자산, 무위험 증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뉴메리어가 뭐냐, 미국 달러냐, 우리 원하냐, 이거부터 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미국 달러다 그러면은 미국 T빌은 달러로 평가할 때 무위험 자산이다. 디폴트가 없어요.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안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자로 받아서 어떻게 불려나갈까, 이른바 재투자 위험 이거 없어. 퓨어 디스카운트 본 제로 쿠폰 본드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에 사서 나중에 얼마 받는다, $1,000 받는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 금리가 기대되는 나중에 반드시 3%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다. 내가 $1,000를 3% 디스카운트한 가격에 살 거니까.
그렇죠? 이게 무위험 자산이에요. 다만 이거는 어떻게 달러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무위험 현금 흐름, 위험이 전혀 없는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우리가 무위험 금리,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할인율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 될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T노트는 왜 무위험 자산이 아니냐? T노트는 예를 들어서 이거 만기 5년 이런 거고, 만기 5년 이런 거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거야. 이런 거고, 중간중간에 이른바 쿠폰이라고 해서 이자를 줘요. 이게 쿠폰 레이트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나중에 원금이 뭐 예를 들어 $1000일 때, 액면가 $1000일 때, 해마다 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50 무조건 줘. $50 줘요. $50 줍니다. $50 줘. 이거 불확실성 없어. 그렇지만 $50 받아서 난 이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50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이 두 번째 받은 $50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세 번째 받은 $50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를, 네 번째 받은 $50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지금 시점에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채권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YTM이 T노트의 YTM이 뭐 예를 들어서 4%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또는 뭐 지금 쿠폰 레이트는 지금 5%지만 뭐 예를 들어 YTM 7%다 뭐 이런 게 나와. 요건 일종의 그 예상금리, 예상 수익률이야. 그래서 실제로 1to maturity 그 만기까지 이거를 들고 가면은 7% 기대했던 7%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중간에 재투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T노트는 디폴트 리스크 프리지만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쿠폰 때문에 발생하는 뭐가 있다? 재투자 위험이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무위험 자산이다. 위험의 정도는 굉장히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는 리스크 프리 애셋이다? 아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이거는 뭘로 평가할 때? 달러로 평가할 때 리스크 프리라고 했지만 그럼 우리가 한국인한테 이거 T빌 투자하면 리스크 프리예요? 우린 뭐가 중요해? 달러가 아니라 원화가 중요하죠. 원화 베이스로 평가할 때 리스크가 전혀 없어? 그럴 리가 있나? 환율이 변동하잖아. 내가 1년 만기짜리 T빌이다. 1년 동안 환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환율이 이게 변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나중에 이게 원화를 갖고 이게 그 달러화로 바꿔서 T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시점 가서 다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 달러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지만 나는 결국은 원화 베이스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환 리스크가 있는, 이른바 환 리스크가. 그래서 문제는 이거 환 위험을 특히 이제 그 해외 투자할 때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 달러 표시 채권, 달러 표시 증권, 달러 표시 주식 또는 외화 표시 이런 거 투자할 때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된다? 환 리스크가 있고 결국 환 위험을 우리가 해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 리스크를.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는 환 위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환 위험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지하는 건 좋은데 해지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험 공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험을 해지하는 건데 해지하는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너한테 전가시키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가 해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지드 언해지드 이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흔히 해외 주식형 펀드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죠. 투자 수단으로서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해지드냐 해외 주식형 펀드가 또는 두 번째 언해지드냐 이거를 그 표방하게 되어 있어요. 해지드냐 요거를 잘 봐야 되고 나는 이렇게 환 리스크 있는 거 싫다. 해지하는 게 좋다. 다 이거 할 것 같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따르기 때문에 해지하는 데 따른 뭐가 비용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포워드 선도 계약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선도 계약을. 그래서 꼭 뭐가 더 좋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보다시피 그 T빌 미국 사람들한테 달러 베이스로 평가할 때는 이게 무위험인데 한국인한테 원화 베이스로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유매료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유매료가 원화가 되면은 미국 T빌도 무위험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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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는 원화 베이스로 평가해서 몇 프로 먹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화 베이스로 평가해서 몇 프로 먹었다랑 달러 베이스로 평가해서 몇 프로 먹었다랑 같은 2% 먹었다고 해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원화 베이스고 이건 달러 베이스면은 이거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하루 동안 3% 올랐다는 거하고 미국의 S&P가 3% 올랐다는 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 다른 말이죠. 이건 뭐 베이스로? 원화 베이스로. 얘는 뭐 베이스? 미국 달러 베이스로. 완전 다른 말이야.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른 거 갖고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종 뭐 우리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5% 올랐는데 미국은 3%밖에 안 올라가지고 우리 지식시장이 훨씬 더 성과가 더 좋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원화 베이스고 이거는 달러 베이스고 다만 그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교환비율 원달러 환율 우리가 FX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전혀 변화를 하지 않았다. 유매레어 간의 교환 비율이 전혀 변화 안 했다. 그러면은 비교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다시 이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하든가 원화 베이스로 환산을 하든가 뭔가 환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럼 한국인에게만 그러냐? T빌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달러 베이스 평가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달러로 물건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나는 실물 베이스 평가가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950달러에 사서 나중에 1000달러 받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뭐 950분에 50 얼마가 나오게 되겠지. 5%가 아니고 5%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5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익률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 이 수익률 요게 바로 리스크 프리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950달러에 사서 950달러 빌려줘서 1000달러 받는 건데 내가 950달러 들고 있을 때 물건을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확 오르는 바람에 나중에 1000달러 받아도 만약에 이거 8개밖에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유매료가 달러가 아니라 뭐야? 물건이야. 물건. 그러니까 물건으로 치면은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20%가 날 수도 있다. 내가 950달러 빌려줘가 1000달러 받는 거 이건 확실한데 물건으로 환산하면은 내가 자칫 심지어 마이너스 20%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T빌이 무위험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 달러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보면은 요때는 유매료가 달러고 요때는 유매료가 뭐야? 개예요. 개. 그런 개와 물건과 달러 간의 교환 비율 이걸 뭐라고 그래? 물가라고 하지. 물가. 미국 물가겠지. 물가가 가만히 있으면 유매료 간 교환 비율이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안 변하고 상수로 물가가 전혀 안 변하면은 우리가 이 달러 베이스 논의하고 실물 베이스 논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가가 안 변하니까. 근데 물가는 변하잖아 이게. 물가는 변하고 문제는 내가 950달러짜리 지금 미국 T빌 살 때 물가가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가 103인데 1년 동안 물가지수가 이게 108이 될지 110이 될지 120이 될지 아니면 물가 떨어 디플레이션 돼서 100 뭐 예를 들어서 99가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런 실물 베이스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요때 퍼센트는 실질 수익률이죠. 실질 수익률이 그러니까 요 퍼센트가 다른 거야. 실질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T빌이 리스크 프리다 아니다. 리스크 프리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뭐부터 정해야 된다. 유매료부터 정하고 나서 리스크 프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게 현재 내가 얼마 넣어서 어떤 수익률을 불어나겠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확률 변수 이게 틸다가 지금 확률 변수 표시입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1기호의 값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문제는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값이 아니고 이게 다 뭐야? 이게 확률 변수야. 이게 확률 변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원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5%가 나면은 5%가 나면 나중에 얼마가 돼? 105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100원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게 5%가 아니라 10%가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얼마가 되고 11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고, 몰라. 가봐야 알아. 확률 변수야. 이것도 이게 지금 수익, 이게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요거랑 요건 이제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지금 이게 결정돼서 이게 나오고 이게 결정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냥 110원 됐다. 그럼 R이 그냥 얼마로 10% 실현됐구나 이렇게 나온 거라서, 뭐 요 두 개가 사실 같은 변수예요. 요게 같은 변수고, 같은 변수입니다. 이 R이 먼저 결정되고 이게 이런 거 아니고요. 식은 그렇게 썼지만,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기대치를 취해. 자, 기대치를 취하면 우리 이런 거 했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플러스 x, 요거 확률 변수야. 이거 다 있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 플러스 expectation x, 이렇게 쓰듯이 여기다 기대치 취하면 요건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결국 expectation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기대치 취한 값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쪽으로 나누면 요 관계식. 자, 불확실성이 있을 때 P1이 확실한 게 아니고 불확실해.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어. 그쵸? 확률 변수야. 그래서 그거의 기대치를 디스카운트한다. 기대치를 디스카운트 하는데, 1 플러스 위험이 없을 때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 해서 현재 가격이 나온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걸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안 돼. 뭘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뭘로? 자, 지금 이 자산에 내재된 기대 수익률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을 때 할인율보다 당연히 이 기대 수익률 요게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리스키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해야 돼? 기대 수익률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요걸 우리가 사전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할인율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할인율은 리스크 프리보다도 뭔가 더 있어. 요걸 뭐라고 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 위험 프리미엄. 절대로 뭘로? 리스크가 있어서 기대치를 분자에다 뒀어요. 기대치를 뒀어. 이걸 1 플러스 RF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하면 된다, 안 된다. 리스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잖아. 싫어해서 뭔가 리스크 프리에다 더 얹어서 디스카운트 해야 돼. 결국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결국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돼요.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RF보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자,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소위 리스크 뉴트럴 월드라고 해서 위험 중립 세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확실히 1원을 줘도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를 하고, 기대치로 1원을 줘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야. 1원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0.9 줄 수도 있고 0.8 수도 있고 1.1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위험이 있어. 근데 기대치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되고, 이게 더 많이 할인해야 되잖아요. 위험 프리미엄 얹어서. 근데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확실히 주는 1원에 대해서도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를 하고, 기대치로 1원을 주는 증권에 대해서도 뭘로? 리스크 프리미엄 없어. 리스크 뉴트럴 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갔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리스크 뉴트럴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얹지 않아요. 뭐를? 리스크 프리미엄 얹지 않아. 그래서 확실히 1원 주나 기대치를 1원 주나 항상 뭘로? 리스크 프리 레이스 항상 동일한 할인율입니다. 동일한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확실히 주던가 뭔가 기대치를 주는데, 모든 기대 수익률은 모든 자산 I의 기대 수익률은 항상 뭐랑 같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하고 같게 되는데, 자, 이 얘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했던 얘기 지금 다시 한 겁니다. 자,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확실히 얼마 주냐 이걸 쓸 수가 없어. 지금 P1이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는 확률 변수라서 그거에 뭐를 쓴다? 기대치를 첫 일기 시점에서 기대치를 분자에다가 두고 여기다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안 되고 뭘로? 기대 수익률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은 결국은 리스크 프리에다가 뭐가? 위험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다. 얹어져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보다 더 하쉬하게 할인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위험하니까 싫다 이거지. 가격 깎아라. 그래 가격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고 앞서 이 식에서 지금 기대 수익률 요거 기대 수익률 자, 할인율 이자 전부 다 이게 사전적인 개념 이게 전부 다 그 기대 수익 여기 할인율이죠.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나는 더 수익률을 높게 요구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은 더 나와야 된다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요구하겠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증권의 가치는 증권의 가격은 위험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같더라도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자, 물론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키한 에셋을 사면서 그 기대 수익률이 3%가 되도록 어떤 증권을 샀어. 증권을 샀어요. 그 증권 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970원이라고 해봐. 이게 이렇게 미래를 가서 이게 970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03 된다? 미리 기대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냥 970일 수도 있고 980일 수도 있고 990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960일 수도 있고 950일 수도 있고 뭐 500일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3% 기대했으나 사후적으로 4% 나올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5% 나올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는 0% 나올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마이너스 1% 나올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는 마이너스 3%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값이 사후적으로는 어떤 값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확률 분포가 이래. x의 기대치 어디야? 여기잖아. expectation x죠? 요 값이에요. x가 실현돼. 반드시 여기를 실현돼요? 아니죠. 이런데 실현될 수도 있고 이런데 실현될 수도 있고 이런데 실현될 수도 있고 기대치보다 더 크게 실현될 수도 있고 기대치보다 더 낮게 실현될 수도 있고 극히 작은 확률로 기대치하고 정확히 같은 값이 실현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x의 기대치하고 x의 나중에 실현치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다르죠. 다르지. 나중에 x가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값도 되고 저 값도 되고 뭐 굉장히 많은 값이 되기 때문에 자, x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는데 이 값도 되고 저 값도 돼요. 그러지 말고 한 값으로 얘기해봐. 한 값으로 얘기하면 뭘로 얘기해요? 그냥 기대치로 얘기하는 거.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표값 이렇게 기대하지만 이거 평균 기대하지만 x가 이걸로 정확히 실현된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자, 물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요거는 x인데 x의 확률 분포는 이게 기대치가 있으면 x의 기대치에서 상당히 퍼져 있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y가 있는데 y가 기대치에서 상당히 상당히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몰려 있어요. 몰려 있어. 예,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자, 요거는 x가 기대치하고 크게 다르게 실현될 확률이 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어떤 거야? 리스크가 높은 그 페이오프예요. 요건 어떤 거야? 기대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실현될 것 같아. 그 나중 굉장히 먼 거 이런 것들은 잘 실현이 안 돼. 물론 이런 것도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리스크가 어떤 거야? 리스크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포의 표준 편차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이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은 더 위험하고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덜 위험하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위험에 대한 중요한 척도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제 베타 표준 편차 시그마 i가 아니라 베타 i가 중요한 위험에 대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할인율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다양하냐? 만약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신만 살아. 이 신은 신이어서 미래를 다 알아요.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신들이.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은 신인데도 미래를 모르는 신들처럼 다 행동을 하지만, 진짜 미래를 전부 다 아는 신만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예상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아. 그럼 내가 지금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 글쎄요. 모든 걸 다 아는 세상에선 그냥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균형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집에.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신만 있는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위험하고 위험하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사전에 예상한 게 사후에 다 들어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확률 변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확실해. 1기후에 얼마 준다, 1,000원 준다, 확실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그냥 디스카운트 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할인율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뭐밖에? 다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작동하는 무위험 할인율, 무위험 수익률, 요것만 유니크한, 절대적으로 유일한 그런 할인율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런 세계에서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이 가봅시다. 현실에 가까이. 자,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하는 세상은 인간 세계인데 가상의 인간 세계야. 이른바 위험 중립 세계 또는 리스크 뉴트럴, 아까 얘기했던 세계입니다. 불확실성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위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위험에 중립적이야. 확실히 1원을 주던지 기대치로 1원을 주던지 난 똑같아. 뭘 더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실히 100원 주는 증권 A가 있고 기대치로 100원 주는 증권 A가 있는데, 그 두 증권에 대한 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리스크 어버스 하기 때문에 확실히 1원 주는 거랑 기대치로 1원 주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뭐를 더 좋아해요? 이쪽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증권 가치가 어느 쪽이 A가 더 비싸겠지, B보다 증권 가격이. 근데 이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이 사람들의 리스크에 그냥 그 중립적이야. 그냥 쿨해. 그래서 리스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난 그냥 기대치만 같으면 다 같은 거야. 아무 선호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1원 주는 증권이나 기대치를 1원 증권이나 증권의 가격이 어때? 같기 때문에 이겁니다. 100원을 확실히 줄 때도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를 하고, 100원을 기대치로 줄 때도 뭘로?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모든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I라는 모든 자산들 기대 수익률이 다 정확히 뭐랑 똑같다? 리스크 프리랑 다 똑같다. 위험하기 때문에 I라는 자산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보다 더 크게 할인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아. 그래서 모든 기대 수익률이 이 세계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데, 가상적인 세계예요. 전부 다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쿨한 사람들이야. 리스크에 대해서 다 뉴트럴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일무이한 할인율이 뭐밖에 없어. 이 경우에도 리스크 프리 레이트밖에 없다. 위험이 있어도 기대치를 뭘로?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리스크 뉴트럴 월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불확실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 기피적인데, 문제는 또 위험 기피의 정도가 달라요. 이게 달라서 자, 어떤 사람은 기대치 100원을 준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벤치마크가 되는 리스크 프리야. 리스크 프리 3%라고 합시다. 3%. 근데 어떤 사람은 리스크 싫어해. 그래서 기대치를 할인하는데 난 여기다가 2% 더 얹어야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원 같은 기대치를 디스카운트 하는데, 리스크 프리부터 시작을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나는 여기다가 2% 얹어가지고 안 되겠어. 난 5% 얹어야 되겠어. 그럼 이렇게 계산된 값하고 이렇게 계산된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더 크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리스크에 대해서 더 하쉬하게 이 증권 가격을 뭐 하는 사람이야? 디스카운트 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깎는 사람이야. 리스크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리스크 싫어하는데 덜 싫어하는 사람. 리스크 깊이의 정도가 어떻다? 깊이하는 정도가 리스크 깊이. 그러니까 리스크 깊이 성향이 이쪽이 더 큽니다. 커서 이 사람은 5%가 할인율이고 이 사람은 얼마가? 8%가 할인율이야. 그러니까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자산의 리스크 양상이 같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어떻다? 다르다. 다 다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 95원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94원으로 생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위험의 정도마다 각기 할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미래 기대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균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죠. 물론 리스크 프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너는 2%더 얹어야 되고 너는 5%더 얹어야 돼서 시장 균형적으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균형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균형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 다 다르고 또 자산이 다르면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할인율,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이게 사전적인 가치냐, 사전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냐, 사후적으로 관찰된 가치냐, 사후적으로 실현된 가치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 어느 세계다? 현실 세계다. 현실 세계다.